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요 앞 시간에 이어서 앞 시간에는 왜 늙는가, 노화 현상은 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노화 현상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법, 늙지 않는 법, 병들고 늙지 않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물론 뭐 아직까지 과학이나 의학계에서도 규명하지 못했지만 노화의 근본 원인이 있으면 꼭 해결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과정에 있는 모든 것이 과정입니다만은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드린다면은 마음을 바꿔먹어야 돼요.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 아까 욕심 때문에 늙고 욕심 때문에 병든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듯이, 그렇다면 해법은 뭐냐?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처럼 여겨라 하는 마음을 바꿔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법을 뭐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마음을 바꿔먹어야 된다는 것을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늙고 병들고 죽는 겁니다. 그죠? 늙습니다. 늙지만 않으면 참 좋겠는데 또 죽음입니다. 그러나 금방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 그러나 뜻밖에도 현대과학은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 원인에 대해 뚜렷하게 규명하지 못하고 있죠. 질병의 원인도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실제로 현대과학은 우리 코로나19 사태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유행성 감기의 근본 원인, 치료 방법 등에 대해서도 거의 참 속수무책으로 팬데믹을 당할 수밖에 없는, 팬데믹이 오는 그런 일을 우리가 지금 2년째, 3년째입니까? 당하고 있는 거죠. 3년째 더 접어들고 있죠. 그렇죠. 뭐 백신 외에는 뚜렷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 이것은 의학을 공부한 사람일수록 금방 말씀드렸죠. 긍정하고 있는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단지 열이 오르기 때문에 그렇죠. 해열제를 주고, 코로나19 걸린 사람 열 있으면 해열제 주고, 폐가 안 좋으면 또 폐병약 주고, 다리가 쑤시다 그러면 진통제 주고 그런답니다. 목이 붓기 때문에 염증을 가라앉히는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 노화의 원인 제거 등 의학의 조정은 아직도 의학의 노정은 아직도 멀기만 합니다. 현대의학적 측면에서 추정하고 있는 노화의 이론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육체적 측면에서 추정하고 있는 노화의 원인은 육체적 장애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서 세포와 조직이 소모되고 마치 기계가 오래되면 마모되는 것과 같다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 성경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냐고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겁니다. 마치 기계가 오래되면 마모되는 것과 같다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인체의 세포는 기계와 달리 소모되면 소모된 만큼 서로 조성되고 있다고 하죠. 미국의 세포학자 라이너스 폴링 박사는 이러한 일반론의 반론을 제기하면서 세포 소모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세포 소모설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분이 이야기한 거죠. 우리 몸에서는 죽은 세포는 즉시 조성되고 있습니다. 세포는 노화되지 않으며 새로 조성될 때는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라이너스 폴링 박사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연구는 자기는 이 상태로 연구를 해온 거죠. 이러한 세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오히려 늙는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은 이상하게 여겨진다. 거기에는 어떤 다른 원인이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의학을 두루 동원하여 보아도 노화의 원인은 불분명하다. 자, 이것이 현대의학의 한계점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포는 자기 똑같은 세포를 하나 복제해놓고 죽습니다. 또 어느 살아가다가 똑같은 세포를 하나 복제해놓고 또 소멸됩니다. 근데 세포 분열을 하기 때문에 죽잖아요. 그러면 이 세포를 세포 분열을 하지 못하도록 딱 정지시켜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까요? 그 상태 그대로 갑니다. 환경이 변하면 물론 죽습니다. 근데 늙지 않고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그대로 있습니다. 살아있는 상태로. 근데 이제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좀 어렵죠.
예. 환경이 바뀌거나 뭐 다른 것이 뭐 잡아먹거나 하면 죽겠죠. 근데 세포 분열을 하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세포 분열을 못하게 하면은 그 세포는 늙고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라이너스 폴링 박사가. 이 세포는 안 죽는 세포다. 근데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늙는 원인은 세포에 있지 않다. 예, 세포는 빼놓으면 그것은 분명히 뭐 이거죠. 세포가 확증이 볼 때 사람은 늙지 않는다 이거야. 그 세포는 노화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은 늙어가. 그래서 사람이 노화 원인은 인체 속에 있다. 사람 속에 늙고 병드는 원인은 사람 속에 있다. 예, 뭐 결론적으로 마음입니다.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마음을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피가 썩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의학적으로는 참 규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의학이라는 것도 과학이라는 것도 한계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말씀을 드려도 또 안 믿으면 그만이니까 또 헛소리 하고 있네 그러시면 또 그만이니까 믿는 분들은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나이에 따라서 똑같이 늙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늙는 정도가 각각 다릅니다. 그렇죠? 똑같은 나이를 먹어도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팍 늙은 사람이 있고 그렇죠? 흔히 고생을 많이 해서 늙었다 하죠. 그러나 평소에 건강하고 정력적으로 일에 종사하던 사람이 갑자기 정년퇴직하고 특히 군인들이나 경찰들, 공무원들, 정치인들 물러나고 나면 그냥 잠깐 쉬늙어버립니다. 예. 그렇게 정정하던 사람이 그냥 할 일이 없게 되면 팍 늙어버려요. 예. 이것은 고생을 많이 하면 늙고 휴식을 취하면 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긴장이 풀리면서 정신력이 해이해지면서 오히려 빨리 늙어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 늙는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마음이라고 했죠. 분명히. 예. 마음이다 라고 했듯이 기기가 소mon되듯이 몸이 닳아서 늙는 것이 아니고 늙는 것은 전적으로 마음에 달려있다. 또 마음입니다. 마음. 피를 썩게 하는 마음. 즉 나라는 생각이 노화의 가장 근본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피가 썩지 않게 하려면 욕심이 없어져야 되고 욕심이 없어지려면 나라는 생각, 내라는 개체의식이 제거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라는 생각이 제거되기 위해서는 나무에 목을 매서 뭐 죽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면 너와 나의 경계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생각이 점차 사라지게 되는 거죠. 나라는 생각이. 자,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라. 본래 사람이면 다 한 몸이요. 한 피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한 몸인데 내 이 똑같은 한 몸을 남의 몸처럼 여기기 때문에 서로 남으로 여기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전쟁을 하는 겁니다. 너 나라 내 나라 좀 더 갖기 위해서 싸움을 하고 그래서 무한 경쟁 시대다. 따지고 보면 싸우는 겁니다. 남이라는 것을 의식만 해도 벌써 분열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자기밖에는 알지 못하고 다 남으로 여기는 참 그것이 바로 나라는 존재의식입니다. 그 마음에서부터 나만 잘 살리는 욕심, 내 가족, 내가 아는 사람, 내 주위 사람들 이게 분열과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릴 때 저도 뭐 동네 패싸움 많이 해봤습니다. 동네 그 전쟁놀이라 그러죠. 어릴 때 투전 노름이죠. 제 어릴 때만 해도 투전 싸움이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거 없죠. 어떤 동네 지나가다가 아이가 맞고 왔다. 누가 때리느냐? 아래 동네가 때리더라. 가서 그냥 투전을 벌인다. 야, 우리 전쟁이다. 그러면 이제 위에서 돌 던지고 뭐 연탄재 던지고 돌멩이 머리 맞추기 없기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근데 막 던지다 보면 돌멩이도 던지고 하죠. 그래서 투석전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크라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제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거 있었어요. 동네 지나가다가 맞고 오면은 어디 안 누가냐? 그러니까 가자. 그러니까 야 전쟁을 선포한다. 해가지고 동네 애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전쟁하고 그랬어요. 그런 기억 나죠, 그죠? 그랬죠? 자, 그런 그런 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요 모두가 틀림없는 내 몸인데 내 몸을 남의 몸처럼 여기는 것은 정상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남이 아니고 다 한 몸인 것은 우리가 공중하늘에서 각각 떨어진 것이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 피로 만들어졌고 우리 몸 자체가 어머니 아버지 피로서 조성되어서 내 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어머니 아버지는 할아버지 할머니 피로서 만들어졌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정조 할아버지 할머니 정조 할아버지 할머니는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피로서 계속해서 올라가면 인류의 조상 되시는 하나님이 피로서
인류는 뭐 백인종, 황인종, 뭐 샘함야벳, 예, 그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류는 같은 피요, 한 혈통이고 한 형제인 거로, 나무로 말하면 한 나무가 6천년 동안 뭐 요즘은 77억이라고 합니다. 그죠? 77억의 인구로 그 가지가 뻗은 것과 같으니 우리 인류는 틀림없는 한 몸이고 한 뿌리에서 나옵니다. 다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뭐 성경에서 따지면은 노아 이전 사람들 다 죽고 노아 8식구만 살아남아가지고 셈과 함과 야벳 그 후손, 뭐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의 후손들입니다. 우리는 셈의 후손이죠. 황인종입니다. 자, 그와 같이 예, 가지가 다 뻗어 나간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말하는 분열의 영이 인간을 점령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내가 더 잘 돼야 되고, 저놈보다는 내가 더 잘 돼야 되거든. 그런 분열된 생각이 인간의 의식을 지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 피를 썩게 하는 생각, 욕심, 자존심, 음란, 혈기, 못마땅한 마음, 의심, 시기, 원망,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돌아간단 말입니다. 5만 가지 생각이 돌아간다고 하죠.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이 뭐 98%, 99%랍니다. 불과 1%, 아도 안 되는 생각을, 잠깐 좋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가 계속 썩고 결국 스스로 죽어가는 거죠. 스스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기관차와 같은 거죠. 각자 자기만 생각할 줄 알았지 형제를 내 몸처럼, 뭐 온 인류를 내 몸처럼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차단하여 망각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내 몸을 가지고 남의 몸을 여기고 있는 이 미개한 사회를 계몽하여 누구든지 내 몸처럼이라는 사상으로 전 인류가 한 몸이라는 이 새로운 철학, 이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는 일을 우리 모두는 남의 일처럼 여기지 말고 정말 내 일처럼, 지상 명령처럼, 그런 내가 타고난 사명처럼 여기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가치관이죠. 가치관.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면 욕심이 일어나야 날 수가 없고 서로 싸우려야 싸울 수가 없으니 이것이 바로 지상 천국이고 극락세계가 되는 겁니다. 참 말은 쉽죠. 다 내 몸이고 네 죄도 내 죄고 네 잘못도 내 잘못이고 네가 잘못한 것이 내 잘못이고 네 끼 내 거고, 그렇게 여긴다면 굳이 내가 더 가지려고, 굳이 내가 더 잘려고 더 잘하려고 할 필요가 없겠죠. 남을 의식할 필요가 없고 옆집 사람이 아무리 크다는 금덩이를 갖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옆집 사람이 내 몸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내가 갖고 있는 것과 똑같고,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내가 먹는 것 같으니까 굳이 내가 굳이 탐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너와 내가 따로 없으니 무거운 마음, 불편한 마음은 다 사라지고 네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거고, 네가 먹는 것이 내가 먹는 거고, 네가 맛있게 먹으면 내가 즐거운 거고, 그런 마음이 되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가벼운 마음이 되는 거죠. 너와 내가 따로 있는데 억지로 내 몸처럼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 인류가 한 몸이라는 인식의 차원으로만 바뀌게 된다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자연히 남이라는 것이 없어지게 되겠죠. 엄마는 그렇게 합니다. 흉년에 자식은 배불러 죽고 배 터져 죽고 엄마는 배고파 죽는다고. 먹어. 엄마가 먹었어. 자기는 못 먹더라도 내 자식은 먹여야 되거든. 그렇게 합니다. 자식은 자꾸 먹이니까 뭐 흉년에 자식은 배 터져 죽고 엄마는 배고파 죽는다고. 그런 거죠. 자, 이제 생명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엔돌핀이라 나온다고 합니다. 이상우 박사가 말을 했죠. 사실은 나라는 의식이 기뻐한다고 해서 엔돌핀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뻐한다고 해서 양심이 기뻐해야, 즉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해야 엔돌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루 종일 뭐 코미디 프로를 본다고 뭐 그런 암이 나왔다고 합니다만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고 엔돌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을 도와주고, 피해 원리 지난 시간에 말했죠. 남을 도와주고 나면 이타적인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이타적인 일을 하고 나면 뇌에서 아주 활성화된답니다. 그리고 좋은 물질이 나오죠. 그죠? 양심이 기뻐하면 엔돌핀이 나온다. 그러니까 뇌도 활성화되고. 세상의 의학 박사들은 기뻐하면 엔돌핀이 나온다고 말을 하면서 왜 기뻐하면 엔돌핀이 나오는지 그 원인은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기뻐하면 사람의 몸속에 있는 백혈구 속에 생명자라는 물질이 증가합니다. 뭐 T임파구라고 뭐 그때도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자가 물질이 증가합니다. 생명자 수가 증가하면 그 반응으로 엔돌핀이라는 분비 물질이 몸에서 나오게 되죠. 그러므로 사람이 웃으면
백혈구 속에서 생명자의 수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많이 매일 1시간씩 웃으면 병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져서 암도 낫고 그 어떠한 병도 나을 수 있게 됩니다. 아까 뭐 코미디 프로 보면서 계속 웃었더니 암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일상화하니까 또 암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바꿔먹는 거죠. 자,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은 마음이 창조력이 있다는 말이다. 원래 아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가요? 하나님도 마음이, 마귀도 마음이다. 원래 하나님은 창조력이 있으므로 사람의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도 창조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기뻐하고 웃는 사람에게는 자꾸 웃을 일이 생기는 겁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그러니까 30분씩 웃어도 하루 종일 웃을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인상을 찌푸리고 아침부터 못마땅한 마음을 품고 그런 사람은 못마땅한 일만 계속해서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마음은 창조력이 있는 거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대로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고뒤에는 벌나비가 날아와 앉고 똥위에는 똥파리가 날아와 앉듯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시니 좌정하시고 악하고 더러운 마음을 갖는 사람에게는 마귀이시니 좌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맑아진다, 피가 썩는다,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피가 맑아지고 이런 마음을 먹으면 피가 썩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늙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오래 사는 게 나무라고 하죠. 지금까지 소나무가 가장 오래 살아난 사람 소나무가 몇 년을 살았느냐? 자그마치 4,690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노아홍수가 약 5,000년 그 정도 전에 일어났으니까 노아홍수 이전의 모든 생물은 죽고 노아홍수 이후에 자라났던 나무가 4,690이라는 세월을 살아왔던 겁니다. 근데 불행히도 지금은 볼 수가 없답니다. 번개 맞아가지고 불탔답니다. 번개를 맞아가지고 불이 타버린다. 그래서 지금은 없다고 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번개를 맞아가지고 불이 타버린다. 그래서 지금은 볼 수가 없고 사진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꼭 잣나무 같아요. 예. 우리나라 뭐 또 소철 뭐 이런 잣나무 비슷, 향나무 비슷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전에는 2,500년을 살은 나무가 가장 오래 사는 나무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경험적으로 이게 장차 인간의 수완이 나무와 같다. 예. 1,000년 이상을 산다는 이야기죠.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자, 나무의 나이는 이렇고, 그러면 이제 또 영생하는 또 이 생물이 있어요. 해파리라고 하지만 해파리가 아니고 히드라라고 단세포 생물이라고 합니다. 해파리처럼 생겼죠. 성충이 돼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되면 다시 이렇게 어린 번데기가 된다고 합니다. 번데기 돼서 있다가 번데기 속에서 어린 유충이 나와서 다시 성장을 해서 이 해파리를 배양을 했는데 여기 나옵니다. 죽었겠지 하고 가니까 48시간이 어린 모습으로 되돌아가 있다. 죽은 건 없고 4,000마리의 홍해파리를 상대로 연구한 결과 홍해파리 수명이 다한 번데기 같은 모양으로 변해서 시체는 없고 번데기가 있다가 다시 성체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죽지 않죠. 계속 죽으면 시체는 없는 거예요. 계속 뺑뺑 돈다는 거죠. 순환한다는 겁니다. 이게 단세포 생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이제 이 벌거숭이 두더지 쥐, 쥐인데 두더지가 두더지 쥐입니다. 벌거숭이 두더지가 32년을 산다고 합니다. 보통 쥐가 3년을 사는데 10배 이상을 살고요. 암에 절대 안 걸린답니다. 그래서 땅속에 삽니다. 그래서 거의 세포가 노화되지 않는답니다. 6개월 후부터 30년간을 세포 구조가 똑같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노화돼가지고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잡아먹히거나 갑자기 뭐 환경이 바뀌거나 하면 죽지만은 그대로 놔두면은
스스로가 32년을 6개월부터 30년 이상을 똑같은 모양으로 성체 6개월이면 성체가 된다고 합니다. 똑같은 모양으로 이 세포가 노화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 신기한 것도 있죠. 자,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뭐 장기를 교체한다고 하죠. 요즘 인공심장도 있고요. 그래서 뭐 기계 장치를 뭐 인공심장을 투척하거나 뭐 장기를 뭐 이 줄기 세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배양해서 그 자기 장기를 갖다가 다시 이식 받거나 뭐 또 로봇 팔을 만들거나 뭐 장치는 뭐 인조인간 이런 거 이야기하죠. 사람의 그 뇌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뭐 꼭 로봇처럼 그런 영화도 많이 나오죠.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로봇으로 그냥 사는 건 사람이 영생하는 건 아니죠. 사람이 사는 건 아니죠. 아까 말한 또 유전자 가위를 가지고 질병을 있는 부분을 도려내 가지고 또 병을 치유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요즘은 또 자, 그다음 볼게요. 이런 어떤 줄기세포를 하려면은 이 핵을 제거하고 난자에다가 핵을 제거하고 배양을 해가지고 키운답니다. 그래서 키운 다음에 이 사람의 다시 그 세포를 다시 그 수술을 해서 붙인다고 하죠. 요즘은 이제 성체에다가 돼지, 토끼, 쥐 이런데 그걸 이식을 해가지고 키운답니다. 키워가지고 결국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직접 성체에다가 하는 게 부작용이 가장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심지어 돼지의 심장을 이식해서 지금 살고 있다고 합니다. 수술이 거기까지도 진행됐다고 하죠. 현재 여기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게 이제 염색체입니다. 염색체 여기 끝에 있는 게 텔로미어라는 건데 이게 분열을 하고 나면 자꾸 줄어든다고 합니다. 세포수가 줄어든다는 현상과 그다음에 여기 짧아지면서 노화되는 거죠. 자꾸 짧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텔로머라이라는 게 요걸 만들어주는데 이 자꾸 줄어들죠. 텔로머라제가 줄어들면서 자꾸 길이가 이게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노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자꾸 늙어가는 겁니다. 근데 인위적으로 이걸 늘려줬더니 젊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114세 되는 분을 텔로머라제를 늘렸더니 이렇게 젊은 세포로 변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한 게 아니고 세포가 그렇게 변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변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세포를 떼내가지고 114세의 세포를 텔로머라제를 늘려줬더니 이렇게 젊은 세포로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사진으로 표현하면 다 젊어진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걸 주사를 하면은 또 젊은 피를 주사를 하면은 젊어진다고 하죠. 하지만 일시적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체 내의 어떤 구조가 자꾸 사람은 늙어갈 수밖에 없고 썩은 피에서 자꾸 피가 재조성되기 때문에 사람은 계속 늙어가고 병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원인을 보면 결론을 보죠. 피가 썩어서 병이 들고 피가 썩어서 사람이 늙는단 말입니다. 아무리 해봐야 썩은 피 속에서 피가 썩기 때문에 피가 썩는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면 노화 현상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피가 썩는 근본 원인을 제거하면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거죠. 피가 썩는 근본 원인이 되는 자의식, 아까 마음이죠. 욕심 제거하면 피가 맑아지고 그래서 뭐 도 닦는다고 하죠. 그래서 소도무적에도 뭐 도화지라, 도화를 가라, 수양을 해라, 마음을 닦아라. 마음 먹는 바에 따라 지금은 과학이나 의학 힘을 빌려가지고 병을 낫겠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마음법이 지배하는 세상에 오게 될 겁니다. 마음 먹는 바에 따라 실제로 피가 바뀝니다. 어떤 마음을 먹으면 피가 썩고 어떤 마음을 먹으면 피가 맑아집니다. 자의식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 선한 마음을 간직함에 따라 피가 바뀌게 됩니다. 자의식, 즉 욕심의 영이 달아난 주체의식이 제거되면 뭐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겠지만 이 불가적으로 가라는 게 있고 진화라는 게 있습니다. 가를 없애버리면 진화만 남게 되죠. 그 진화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어떤 자의식이 제거되면 가가 제거되면서
시커먼 썩은 피가 소변으로 쏟아져 나갑니다. 이 도의 힘입니다. 이게 마음법의 힘. 예를 들어 코카콜라 색깔과 같은 검붉은 소변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의 독소가 제거되면서 몸에서 독한 독소가 악취가 나면서 빠져나갑니다. 이 마음을 닦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피가 썩는다면,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피가 안 썩어야 하는 거죠. 피가 썩어서 늙고 죽는다면, 피가 안 썩는다면 늙고 죽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증거가 있어야 피가 썩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겠죠. 생명체인 인간의 몸은 밖으로부터 생명의 요소는 받아들이고 썩을 요소는 밖으로 배출하도록 구조가 되어 있죠. 그러나 사망의 물질을 방출하는 나라는 의식이 제거될 때 소변을 통해서 썩은 피가 밖으로 배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내 마음, 내 욕심을 자꾸 제거하라고 합니다. 좋은 마음을 먹고. 그러면서 몸이 허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몸이 가볍고 상쾌해지면서 힘이 솟습니다. 피가 맑아지면서 기미가 벗어지고 피부가 맑아집니다. 피가 바뀜으로 세포가 바뀝니다. 젊어집니다. 완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피부와 어린아이와 같은 뼈로 바뀌어집니다. 마음을 바꿔 먹는다는 겁니다. 내 세포도 새로 재송됩니다. 과거에 가지고 있던 탁한 피는 소변과 그 밖의 분비물로 소대변과 그 밖의 분비를 빠져나가게 되고 새로운 맑은 피로 재조성됩니다. 자, 이 극기성자 되시는 분이 말씀입니다. 이 사람의 피부는 실제로 수십 번을 허물이 벗어지고 새로 났으며 손톱, 발톱,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새로 났던 것이다. 뼈도 새로 바뀌어졌다. 이 사람이 50세가 되는 때에 1980년 뒤로 허리제기를 이렇게 뒤로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뒤로 넘어가니까 두 발이 땅에 디든 채로 머리가 땅에 닿았다고 합니다. 50세 이상 먹은 사람 뼈가 붙잖아요. 근데 연체동물도 아니고 머리가 땅에 닿았대요. 뒤로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50살 먹은 사람의 뼈가 아니라 완전히 어린아이 뼈로 바뀐 거죠. 흐물흐물하게. 이 조기성님의 말씀입니다. 도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몸이 바뀝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학설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지금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증인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실제로 이러한 일들을 본 사람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를 뇌세포와 신경세포는 한 번 죽으면 다시 재조성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뇌세포도 다시 재조성됩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록펠러 대학의 신경생물학과 교수인 페르디난도 나트붐 교수를 유시로 한 연구팀은 카나리아새의 뇌종추 세포를 연구하다가 뇌세포의 재생 현상을 관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카나리아새의 수컷은 봄철에 주로 울고 겨울철에는 울지 않는데 연구팀은 카나리아새의 뇌세포가 철에 따라 크게 점검하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카나리아는 겨울이 되면 전에 부르는 노래를 다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봄이 되면 새로운 노래를 지적인다고 합니다. 그것은 과거의 노래를 기억하고 있던 뇌세포가 겨울 동안에 다 죽어버리고 봄이 되면 새로운 뇌세포가 조성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트봄 교수팀은 레이저 광선을 이용하여 신체 내부를 투시할 수 있는 컴퓨터 장치를 사용하여 새로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봄철에 카나리아의 뇌의 뇌세포가 하루에 약 2만 개씩이나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처음 발표되었을 때 생물학계에서는 이 사실을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뭐 설마. 그때까지 학계에서는 뇌세포는 재생이 난 불가능한 것으로 단정짓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연구를 결합한 결과 카나리아의 뇌세포는 철에 따라 재조성되는 것이 틀림없으며 이와 비슷한 현상이 생쥐에게서도 일어난다는 것이 인디아나 대학의 샤리베리아 교수에 의해서 밝혀지게 되었다 합니다. 결국 학계에서는 나트봄 교수의 새로운 학설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그러한 일이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승리재단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자각현상은 머리가 맑아지면서 잡념이 없어집니다. 예, 그리고 스스로 젊어졌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예, 한 계단씩 올라가기도 힘들었던 노인분이 두 계단씩 올라가도 힘이 쌩쌩하게 팔팔하고 힘이 솟습니다. 바로 뇌세포가 새롭게 조성되면서 뼈세포도 새롭게 재조성되면서 느껴지는 현상입니다. 60세가 넘어 7, 80세가 된 할머니들이 월경을 새로 합니다. 참 희한하죠. 원래 40세면 되면 끊어지게 되는 일인데 한 번 빠지면 다시 나지 않는 영구치가 새로 나는 할아버지들도 있습니다. 콜라 색깔의 시꺼먼 피가 소대변을 통하여 쏟아지고 나면 몸이 가볍고 상쾌하면서 병도 났습니다. 암도 났고, 예, 그런 현상이 실제로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일어났던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 변화입니다. 뭐냐?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전제에 말씀드렸죠. 나라는 의식이 우리는 욕심의 마음을 버리고, 예, 누구든지 내 몸처럼 누구의 죄도 내 죄, 예, 누구의 잘못도 내 잘못, 이게 자유율법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말했죠. 너희는 장차 자유율법대로 행하고, 예, 자유율법대로 행하라. 예, 장차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자로 알고 행하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율법을 지키면 피가 맑아지고, 자유율법을 못 지키면 심판에 걸려서 피가 썩어서 늙고 죽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자유율법이 바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승리전에서 말하는 자유율법은 바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이고 마지막 하나님이 되는 법입니다. 이 자유율법을 실천해서 여러분들도 모두, 예, 하나님의 마음을 놓고 사는 세상, 예, 도인들이 사는 세상, 의인들이 사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한 운동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째로 바꿔줄 것입니다. 네, 오늘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